지난 3일 지선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이에 일부 윤호개인 세력들이 사태를 왜곡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면서 잠실에서 시위를 벌이는 중입니다. 이들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주장들이 타당한지 빠르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이준석의 모친은 중국인인가? 윤호개인들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모친을 중국인으로 몰아가고 있어요. 최근 잠실 시위에서 이준석이 찾아가자 윤호개인으로 보이는 시위 참여자가 이준석에게 엄마가 중국인이지 않아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근데 아쉽게도 이준석 모친은 중국인이 아니에요. 유세중 모친이 연설을 한 거를 가지고 발음이 중국인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윤호개인들의 주된 근거인데 커뮤글을 보면은 윤호개인의 냉철한 분석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 분석에 따르면 아무런 편견, 선입견 없이 이준석 아예 배제하고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봤을 때 첨부한 영상의 사투리 발음 및 억양뿐 아니라 얼굴, 관상, 인상까지도 이준석이 최근에 페북에 올렸던 소위 화짱조, 화교 짱깨 조선족 논란이 충분히 생길 만하다 생각이 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준석이 여기에 대해서 친가와 외가 모두 가게에 화교나 중국인, 조선족이 전혀 없다고 고향을 공개를 하니까 윤호개인 측에서는 이준석의 고향을 바꿔줍니다. 족보를 샀다는 등 주장이 나왔고요. 윤호개인 세계관에서는 조금이라도 발음이 세거나 하면 무조건 중국인이에요. 그리고 반박을 해도 자기 출신을 은폐하는 중국 간첩입니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걸 임상심리학적으로는 관계망상이라고 불러요. 망상적 조현병적으로 특정 정황을 확대 해석하고 그에 대한 피해망상을 가지는 건데, 두 번째로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인가? 윤호개인은 시위대가 아니라 시민이라면서 시위하는 사람들을 시위대라고 보도한 앵커에게 네 엄마가 시위대지 이런 일침을 날렸는데요. 시위하는 사람들을 시위대라 부르지 그럼 뭐라고 부를까? 시민들이 모여서 시위를 하는 게 바로 시위대예요. 참정권의 행사 방식 중 하나인 시위에 거부감을 가지고 시위대라 호명되는 걸 거부하면서 참정권 보장 시위를 하고 있는 건데, 세 번째 주장으로 한국 경찰은 중국 공안인가? 주권 감수성이 풍부한 윤호개인들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경찰들이 중국 공안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잠실 시위 현장에 투입된 일부 경찰관들이 실제로는 한국 경찰이 아니라 중국 공안이 위장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얘네들 세계관에 따르면 현재 부정선거의 배후에는 중국이 있어요. 그 일환으로 중국 공안이 한국 시위 진압에 동원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위대가 특정 경찰관을 중국 공안으로 지목한 근거라고 내세운 것은 다음과 같아요. 첫째,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했다. 꺼릴 게 없으면 왜 얼굴을 가리나? 둘째, 얼굴이 중국인 같다. 셋째, 이름이 중국식 같다. 한 경찰관 이름에 룡자가 들어갔다고 중국인으로 몰아붙였고요. 그리고 넷째, 신분증, 관등 성명을 즉시 제시하지 않았다. 다섯째, 말투가 어색하다. 한국어가 서툴다. 그리고 여섯째, 머리가 길다. 이런 걸로 한국 경찰들을 중국 공안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각각 검토해 볼게요. 먼저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다고 해서 중국인은 아니에요. 집회에 나가면 하루 종일 있게 되는데 그러면 얼굴도 타고 시력에도 안 좋으니까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끼는 것이라고 경찰관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까도 어차피 문제인 게 얼굴을 까면 중국인 같다고 하면서 몰아갈 거기 때문이에요. 이 윤호개인들이 관상을 보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으면 중국인으로 몰아가요. 근데 한국인과 중국인의 생김새는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걸로 가지고는 구분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룡자가 들어갔다고 중국인인 것도 당연히 아닌데 한국인들 중에서도 룡자가 들어간 이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쵸? 그리고 음모론이 사실이어서 중국 공안이 한국에 들어온 거라면 애초에 왜 자기가 실명을 쓰겠습니까? 중국 공안은 바보가 아닌데. 그리고 신분증 관등 성명을 즉시 제시하지 않았다고 중국 공안이라고 하는 윤호개인들도 있는데, 경찰은 불신 검문 때만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는 거지 시위 현장 근무 시 요구한다고 일일이 다 답할 의무는 없습니다. 어차피 관등 성명을 제시한다고 해도 말투가 어색하다면서 중국인으로 몰아갈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중국인이라는 것 또한 터무니없는 주장인데, 애초에 중국 남성들은 일명 까까머리라고 불리는 매우 짧은 스포츠 머리를 선호합니다. 그리고 중국 공안들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다 짧은 머리를 하고 있어요. 중국 공안으로 최근 지목되어서 괴롭힘을 당한 경찰관 중 한 명은 과거 화재 현장에서 주민들을 대표시켜서 언론의 치안 영웅으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 애초에 외국인은 한국에서 경찰이 될 수 없습니다. 외국인이 몰래 들어와서 법 집행을 하는 것도, 그리고 유사 경찰 제복과 장비를 가지고 한국 경찰 행세를 하는 것도 모두 불법이에요. 네 번째 주장으로 부정선거 얘기하지 말자고 하면 대신년인가?
대학생 진보연합이라는 친북 좌익 성향 학생단체가 있는데 해당 단체가 잠실 시위현장에 투입했다는 음모론이 윤어게인 측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시위 참가자 중 그나마 정상인에 가까운 온건파들이 부정선거 말고 재선거만 외치자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시위대를 이간질하려는 대진년 뿌락지다, 스파이다, 이런 의심이 제기가 되고 있어요. 구호를 재선거로 통일해서 부정선거와 선을 긋자는 움직임 자체가 대진년의 교란 공작이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근거로는 일부 자원봉사자의 얼굴과 대진년 회원을 대조한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5일 잠시 시위에서 자원봉사를 한 우파 시민단체 여성은 뉴스토마토와의 인터뷰에서 본인부터가 대진년으로 오해받았다고 토로를 했고요. 그리고 뿌락치라고 몰린 남성은 시위대 다수에게 둘러싸여서 저 진짜 대진년 아니에요 하면서 눈물을 흘리기도 했고,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는 60대 참가자가 30대 참가자를 대진년으로 몰아서 폭행을 하기까지 했대요. 이 주장은 가불기인데 왜 그러냐면, 온건한 의견을 내면은 너 대진년이지 하면서 몰아가잖아요. 이런 의견을 내면은 대진년이라서 분열시키려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위대를 어떤 합리적 제한도 침투의 증거로 둔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건 반증이 불가능한 논리 구조인데, 자신이 대진년이 아니라는 증거를 제시하면 되려 전문적인 잠입의 증거가 되어버리잖아요. 대진년이기 때문에 저렇게 전문적으로 자기 정체를 감추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5번째,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면 중국인인가? 부정선거 주장을 논박하면 윤어게인은 중국인이라서 그렇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논리적 비약인데 인신공격의 오류죠. 한국인이면 부정선거 음모론을 믿을 수밖에 없고, 자기가 보기에 부정선거 음모론은 너무나도 자명한 것이기 때문에 안 믿으면 자유대한민국을 중국에게 팔아 넘기고 싶어하는 중국인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주장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이게 지구 평평설을 믿는 사람들이 지구가 평평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너 뭐 나사에서 보낸 간첩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처럼 부정선거를 안 믿으면, 중국인들이 부정선거를 했다 이런 걸 믿지 않으면 너는 중국인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 반증 가능성도 자연스레 차단될 수밖에 없는데, 논박이 들어오면 모두 중공의 공작이다, 너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이고요. 부정선거를 주장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이 중국인은 아니에요. 애초에 상당수의 중국인들은 선거 자체를 안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 선거제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파악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6번째 주장으로 자유의 꽃을 틀면은 중국인은 도망가는가? 이 자유의 꽃이라는 홍콩 민주화 시위 노래가 있는데, 윤어게인들이 주장하기로는 이 노래를 틀면 중국인들이 모두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잠실 시위 현장에서 지적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는 윤어게인 시위 참가자들이 핸드폰으로 자유의 꽃 노래를 틀어서 경찰한테 들려주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중국인들은 자유의 꽃 노래를 딱 틀면은 중국 당국이 잡아가기 때문에 이 노래가 나오면 피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주장은 조금만 생각해봐도 아주 황당한 주장인데, 먼저 자유의 꽃 노래를 틀어놓는다고 중국인들이 도망가면 중국 공안들은 애초에 어떻게 홍콩 민주화 시위를 진압을 했겠어요. 그렇잖아요. 홍콩 민주화 시위에서 계속 자유의 꽃 노래를 부르고 거기에서 노래 틀고 이러고 있는데, 이 노래 듣는다고 중국 공안들이 도망가면은 그러면 홍콩 민주화 시위는 진압이 불가능했겠죠. 더불어 특정 노래를 듣는다고 중국 공산당이 잡아간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 노래를 듣는다고 중국인들의 사상과 신념이 바뀌지도 않을 건데, 이건 초보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노래가 나올 때 자리를 뜨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영상들, 윤어게인들이 만든 쇼츠 같은 것들을 보면은 윤어게인들이 핸드폰에서 자유의 꽃 노래를 찾아가지고 딱 틀어요. 그리고 한국 경찰 앞에 들이댑니다. 그러면은 경찰이 그거를 듣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뭐 떠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사람이 뭐 화장실을 가고 싶다, 아니면은 그냥 얘를 보기 싫다, 뭐 아니면 단순한 무관심,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그걸 보고 저 사람은 내가 틀었을 때 외면했거나 떠났기 때문에 중국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관계망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7번째로, 천안문 댓글을 달면은 중국인 댓글 부대가 도망가나, 윤어게인들은 소위 짱깨부적이라고 해서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드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는 댓글이 달리면 중국인 댓글 부대로 규정을 하고 천안문을 언급하는 댓글을 달아요. 천안문, 사라진 목소리, 당신도 그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댓글을 다는데, 결론만 말하자면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만약에 중국인 댓글 부대가 진짜 있으면 천안문 댓글이 올라와 있다고 왜 댓글 공작을 관두겠어요. 진짜 댓글 부대 공작원이면 그런 거 따위 상관없이 그냥 밀어붙이겠죠. 이 댓글 부대들이 바보도 아니고.
중국 국내망에서는 천안문 단어를 검열하긴 하는데 그건 중국 플랫폼 안에서나 적용되는 거지 중국인들이 한국 인터넷에 접속해서 천안문 단어를 보는 게 차단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적인 합리적 사고도 이 사람들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댓글을 달고 다니는 분들의 사유 능력이 완전히 파탄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고요. 8번째로 중국 공산당이 한국 언론을 장악했는가. 이 윤어게인들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비판하고 윤어게인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로 기사를 내는 모든 언론을 중공에 매수된 언론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특히 JTBC가 윤어게인들한테 좌TBC라고 불리면서 공격 대상이 됐는데 잠실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제기되는 비상식적인 양상을 보이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JTBC가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근데 JTBC는 중앙그룹 소유 방송사거든요. 중앙그룹 현재 회장인 홍석현은 이건희 삼성 선대회장의 처남이자 이재용 회장의 외삼촌으로 대표적인 범삼성가 언론입니다. JTBC가 중국 공산당에 장악이 되었다면 삼성가도 중국 공산당 편이어야겠죠. 윤어게인들은 자기들이 친기업, 친시장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대표적인 재벌 언론인 JTBC를 비난 중입니다. 언론 기조가 마음에 안 들면 중국 공산당인가? 이 사람들 세계관에서는 이재용도 친중이고 삼성도 중국 공산당 한국 지부입니다. 그리고 9번째로 이재명 정부는 침묵하고 있는가? 작금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 윤어게인들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침묵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 주장에 따르면 이재명과 선관위는 한 몸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이 악물고 부정선거를 가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리고 이들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다는 터무니없는 음모론까지 지금 더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입장 표명을 하고 있고 사태 직후 6월 4일 청와대는 민주공화국에서 무엇보다 철저해야 할 선거관리에 납득하기 쉽지 않은 허점이 발생한 점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이라면서 선관위를 질타하고 관계기관의 명확한 진상규명과 책임을 추궁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조속한 대책 마련 또한 지시를 했고요. 6월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항의 시위에 나선 청년들에 대해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이러면서도 이 움직임을 부정선거론과 연결짓는 데에는 명확히 선을 그었어요. 정치적 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선동 세뇌에 세력화하는 것과 어떻게 투표를 못할 수가 있느냐는 문제 제기는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는 취지인 거고 같은 날 기자회견 후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이 청와대로 초청돼서 사태 논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대한 참정권 침해라는 데 인식을 같이 하면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 수립의 뜻을 모았고요. 선관위를 조준해서 검경 합수본을 꾸린 바 있는데 이걸로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김민석 총리 또한 6월 7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전현직 대학교 총학대표단과 약 1시간 동안 투표용지 부족 관련 간담회를 열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황당하고 용납할 수 없는 일로 규정하면서 선관위에 일정 이상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은 다 물러나야 할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재선거에 대해서는 당선자가 이미 결정된 상태인데 당선자 쪽이 재선거를 받아들일지는 별도의 문제라고 지적을 했었고요. 즉 오세훈이 재선거를 받아들여야 가능하다고 한 건데 오세훈이 되려 지금 재선거를 부정하고 있는 중이죠. 그리고 10번째로 이재명과 선관위는 한 몸인가? 앞서 제기된 윤어게인 논리의 전제가 되는 세계관인데 이게 이재명과 선관위는 이들에 따르면 한 몸입니다. 근데 이 또한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선관위는 애초에 행정부와 헌법상 독립기구예요. 그래서 행정부에서 직접 관여를 하지 못하고 위원 구성도 대통령, 국회, 대법원장이 각각 지명, 선출하는 방식으로 어느 한쪽이 장악하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윤어게인들은 아니 스타벅스에도 노골적으로 일일이 개입하는 이재명이 왜 선관위에는 아무 말도 못하냐고 얘기를 할 텐데 이재명은 이미 여러 번 강력하게 선관위를 질타를 한 바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거는 초보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주장인 거고 그리고 11번째 윤어게인이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는가? 일부 윤어게인 극단분자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을 합니다. 저희가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 있다. 무력으로 진압당하거나 큰 물리적 피해를 볼 경우 최후의 보루로 만들어 놓아야 한다. 물론 뭉치면 총기를 자체 생산할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총기를 자체 생산한다고 해서 폭력 사태를 마구잡이로 일으켜놓고도 강제 해산을 안 당할 수 있을 만한 무장력을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말도 안 되는 망상이겠죠. 옛날 일본의 과격 좌익 테러단체 적군파가 가졌던 생각인데 자유대한민국을 지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국가안보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계획을 하는 게 상식에 어긋나는 대목이죠. 그리고 12번째로 아이유는 잠실 시위에 커피를 사줘야 하는가? 윤어게인들은 애국 시민이 있는 잠실에 스타벅스 커피 보내주세요. 아이유님 지금 잠실에 국민들이 기본권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번에도 선결제 해주실 거죠? 하면서 댓글을 달고 있는데 그리고 좌이유, 워아이유라고 부르는 등 아이유가 좌파라면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실에 애국 시민들이 있다고 해서 아이유가 커피를 사줘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대한민국은.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재산에 대해서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고, 자기가 사주고 싶으면 사주는 거고, 안 사주고 싶으면 안 사주는 거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그리고 윤호개인들의 13번째 주장으로 마켓 일정을 연기하면 좌파 없는 나라에 살 수 있는가? 난 좌파 없는 나라에 살고 싶다던 극우 연예인 최준희는 최근 대한민국의 상황과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서 많은 고민 끝에 내일 예정돼 있던 마켓은 잠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근데 마켓 일정을 잠시 연기한다고 좌파 없는 나라에서 살 수 있지는 않아요. 윤호개인들의 세계관에서 이재명, 이준석, 한동훈, 심지어 재선거 목소리를 묵살하는 오세훈까지 모두 친중 좌파이기 때문에 아마 그들은 영원히 친중 좌파들에 의해 장악된 나라에서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싫으면 아마 미국으로 가야 될 텐데, 미국에서 언제든지 아이스 이민단속국 요원들한테 잡혀갈 수 있다는 건 아마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 읽으면 좌파가 되는가? 책 읽으면 좌파가 됩니다. 윤호개인 분들의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